안구 건조증은 요즘에 뭐 더 많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화면 또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들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엔 컴퓨터를 대부분 많이 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약국에 있다 보면 컴퓨터 화면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뭐 강의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쓰면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눈 깜빡임이 좀 적어지죠. 이러한 그 행동들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외과 수술적인 것도 많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가? 뭐 예를 들어서 일회용을 꼭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다회용을 써도 되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효과가 가장 좋고 몇 번 정도 쓰는 게 좋으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고, 사실은 약간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최대한 오늘 논문들, 근거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제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좀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약은 개개인이 다 달라요. 나도 다르고 뭐 남도 달라요. 내가 잘 맞는 제재라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제재가 뭐 좋다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맞는 제재라고 한다고 해서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별로 안 권했지만 그게 나한테는 좀 잘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써보시고 내가 가장 좋은,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좋은 제재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제재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느냐? 일단은 눈의 구조를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있는 게 눈물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봄샘,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분비되는 이 분비액, 주성분을 이뤄서 이게 이제 눈물을 형성하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눈물막이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눈물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제일 위에 부분이 지방층이 있고, 그 가운데 부분이 물이에요. 물층이 있고 그 밑에 층이 점액층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점액층이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위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위에는 이제 물이 많아지는 형태로 돼 있다. 요런 게 이제 요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층,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질층, 이렇게 보통 크게 두 가지, 뭐 세분하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되어 있는 눈물은 눈물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이 지질층이 깨져서 수분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눈물층이 얇아지고 오랫동안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자꾸 이제 새 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눈물에 존재합니다. 항균 성분까지 있고 면역 성분까지 다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이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안구 건조증이 된 상태에는 눈물이 완전히 깨져 있고 유효 성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눈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물막이 손상되는 이유들은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습도가 굉장히 낮다, 건조하다. 그러면 당연히 눈물막이 손상되죠. 쉽게 건조해져 버리니까 눈물막이 손상될 수가 있고, 높은 온도는 습도를 낮추는 작용도 하지만 이 눈물 자체를 빨리 말려버리는 작용도 하죠. 이 안구 건조증은 바람이라든지 높은 온도, 대기 상태, 낮은 습도 상태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건조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눈이 건강했다라도 이러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면 건조증이 유발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기 환경,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세먼지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요즘에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건조증을 어떻게 더 유발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NIBUT라고 하는 게 있어요. NIBUT, 이렇게 NIBUT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구 건조증을 체크할 때 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이제 비침습성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건데,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건조증이 그만큼 많이 유발되는 상황. 지금 안구 건조증이 미세먼지 때문에도 올 수 있다는 거니까, 미세먼지가 높아지면은
눈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경우도 그 안구건조증이 요인이 된다 해요. 담배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들도 문제가 되지만 담배 자체가 또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유발합니다. 작업인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사실 쳐다보고 있으면요, 생각보다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눈을 뜨고 그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물막이 마르면서 눈이 건조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인자가 있는데요,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B, 그리고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량해지면 그 점막층 중에서 그 지질 점막층이 약화가 돼요.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지질 점막을 분비하는 분비 요소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영양소가 부족으로 인해서 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자체가 부족해진다기보다는 오메가6라든지 이런 그 다른 지방산들 또는 트랜스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필수지방산, 오메가3 필수지방산 외에 다른 지방산들의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역시 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호르몬 인자 같은 경우에는 폐경우의 약물요법 같은 호르몬 요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러는 경우에도 안구 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항콜린 작용을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면 건조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액 분비를 굉장히 말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액 분비가 말라지게 되면 건조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리고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들, 감기약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도 항콜린작, 콧물약, 알레르기약이요. 항콜린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콧물 코막힘에 사용하는 충혈 제거제, 가래 없애주는 약들도 전부 다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도 건조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제 외과적 요법인데요, 라식이라든지 라섹 수술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안구 건조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질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이러한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자가면역 질환,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눈물막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건조증이에요. C형 간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 착용 시에 오랜 기간 동안 착용한다거나 또는 잘못 착용하는 경우, 청결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요즘에는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넣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음날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한 경우들도 역시 당연히 이 눈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건조증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B, U, 그 다음에 T라고 돼 있죠? 이게 이 뒤로 가는 거예요. 티어가. 그래서 브레이크업, 티어 플림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물막이 손상되는 거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다가 염색액을 떨어뜨려요. 눈물이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리고 나서 초를 기다립니다. 초를 이렇게 기다릴 때 10초까지가 깨지지 않아야 정상적인 건데, 10초 미만으로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건조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4초에 깨지기 시작한 거죠. 4초 만에 그 눈물막이 깨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이지기 시작하고 6초가 지나니까 7초가 지나서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요 7초가 돼서 깨지는 이 사람은 완전히 안구 건조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안구 건조증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어떤 증상일까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눈이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건조한, 모래가 껴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나 이물감이 있는 느낌을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프거나 쏘이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찌르거나 타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간지러움이라든지 자극감입니다. 그래서 간지러움이라든지 자극감이라든지 눈을 자꾸 깜빡거리는 거, 눈의 피로감,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안구 건조증의 일부가 됩니다.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이러한 증상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이 뭔가 불편하다 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이 안구 건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충혈이 잘 되는 것도 안구 건조증이에요. 그래서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눈이 충혈됐어요 해서 충혈 제거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충혈 제거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제제들이 들어있고 알레르기 약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건조증에서 오는 충혈의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혈 제거제가 아니라 인공 눈물을 줄 수도 있어요.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 혹시나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서 충혈이 됐다면 이거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눈곱 같은 게 계속 낀다거나 눈이 이제 불편해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 눈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구 건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건조증의 단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셀프 메디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여기에서 결정되거든요. 안구 건조증의 셀프 메디케이션 약을 그냥 사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단계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를 보면 이러한 안구 건조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10가지가 넘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내가 어떤 환경적 스트레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간혹 발생되는 경우, 지속적이 아니라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1단계입니다. 시각 증상은 약간 피로한 느낌 정도 있고 시력이 저하되거나 그런 느낌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감염성 증상이 잠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붓,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브레이크업, 티어, 그 티어 필름. 그래서 그 눈물막이 손상되는 시간이 10초 미만일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혹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인공 눈물이라든지 항알레르기 안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2단계를 넘어가면 이 중증도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눈의 불편함이. 그러면서 굉장히 좀 눈 때문에 짜증나고 가끔 시력도 뿌얘지고 저하가 일어나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결막 감염은 역시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 티부트에 일반적으로 10초 미만으로 계속 눈이 계속 건조된 상태가 눈물막이 계속 손상되는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2단계죠. 3단계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거 심각해집니다. 심각하거나 자주 발생하게 되고 짜증스러우면서 시력 저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막 감염도 일어나게 되고 눈물막이 5초 이내로 망가지는 게 5초 이내. 아까 거기 7초였잖아요. 5초 이내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여기 지금 중증도가 돼도 면역 억제제를 쓰지만 이때는 이제 항생제라든지 자가열착 눈물이라든지 렌즈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4단계 넘어가면 이거는 뭐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티부트가 그냥 눈 뜨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막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력 손상도 가능할 수가 있고 아주 심각하게 불편한 증상이 있죠. 여기 뭐 보습 고글이라든지 뭐 외과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셀프 메디케이션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디냐? 바로 여기 보시면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를 넘어가면 무조건 안과 가셔야 돼요. 안과 가셔서 어느 정도의 그 눈의 상태인지를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셀프 메디케이션 하기 전에 일단은 안과는 필수 방문입니다. 안과 필수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병원에서 뭐 가벼운 안구 건조증 정도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인공 눈물을 가지고 셀프 메디케이션 할 수 있는 거고, 2단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물막이 이제 손상된 거, 우리가 이거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죠. 눈물막이 손상됐을 때 어떠한 치료 방법을 써야 될 것이냐가 이제 쭉 나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점액과 수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피세포인데요. 상피세포층이 있어요. 자, 요 세 부분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제들이 나오는데, 일반 의약품, 우리가 셀프 메디케이션 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요 단계 위에만 사용합니다. 요 단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안구 건조증, 1단계 안구 건조증에는 인공 눈물 사용하면 돼요. 인공 눈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데 이 보습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증상 완화가 잘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꾹꾹 쑤시면서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역시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이 지질층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제제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약국 가면 간혹 가다가 그냥 인공 눈물 말고 약간 끈적거리는 점안개를 권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저녁 주무시기 전에는 요거 넣고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권해줄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점안겔이에요. 리포직 이디오 점안겔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제거든요. 뭐 시스탄 점안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점액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시켜주는 거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LLPF 점안액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다 글리콜 성분인데
카보모 글리콜 성분이 모두 다 이 점액이라든지 또는 지질층을 강화해서 그 눈물이 잘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것들을 같이 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공 눈물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거를 이제 쓸지는 다음에 알아볼 테고, 심하면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라는 점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